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0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2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기축월 개해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개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개수가 되겠고요.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의 개수 어떻게 중화를 하는지, 어떻게 배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저께 임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양에 해당되는 수, 그래서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됩니다. 음수, 음양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물이잖아요. 물도 큰 물 있고 작은 물 있고 더러운 물 있고 깨끗한 물 있고 여러 가지 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임수 개수를 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분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깨끗한 물일까요? 예를 들면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개수를 얘기할 때 개수의 핵심은 청징함에 있다라고 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로수라고 해서 이슬 같은 거 있죠. 이슬 아시죠? 가을 같은 때 이제 밖에 나가면 풀밭에 맺힌 이슬, 아주 맑고 깨끗하고 영롱한 빛까지 나는 거의 보석과 같은 그런 맑고 깨끗한 물이 바로 개수고요.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의 깨끗한 물을 개수라고 합니다. 한데 임수는 대해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해수. 물론 대해수라고 해서 얘는 강이라든가 강호수 내지는 바다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다라든가 강호수도 깨끗해야 되겠죠. 당연히 더러우면 안 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계속 방사능 오염수를 갖다가 바다에다 버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 인류를 갖다가 망쳐버리는 아주 폐악질과 같은 겁니다. 자국 땅에다 잘 모셔놔야지. 지네들이 정책적으로 잘못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때 수소 폭발이 일어나기 이전에 반드시 바닷물을 끓여다가 그 원전을 갖다가 식혔으면 그 폭발이 안 됐는데, 그 원전을 갖다가 계속 쓰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욕망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설마 터지게 하겠어라고 하는 그 설마 때문에 수소 폭발이 일어났고, 체르노빌 같이 체르노빌은 그래도 그 공산국가였으니까 사람을 끌어다가 어떤 식으로든 죽든 말든 그렇게 했지만은 일본은 그게 안 되잖아요. 자국민 가지고 안 되고 자꾸 제3국에 있는 영세 국민을 데려다가 자꾸 이제 그런 거 일을 시키죠. 돈 주고. 진짜 거시기한 사람들 같아요. 근데 일단은 자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해결을 안 하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폐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바다가 오염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고 눈으로 봤을 땐 깨끗하다 하더라도 원자력 폐기물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본 여행을 안 가지만, 여러분들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일본은 이제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 가면은 뭐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후쿠시마 원산지 쌀이라든가 농작물 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우리 그 CNU라든가 이런데 거기 가면 도시락 팔듯이 그렇게 하면 또 유통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괜히 가서 방사능 묻은 밥 먹고 방사능에 오염된 물 먹고 그러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다른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좀 거국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죠. 왜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임수하고 개수하고 누가 더 깨끗한 물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당연히 개수라고 하는 것이고요. 강호수 바다도 당연히 깨끗해야 되지만 우로수,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이런 물보다는 강물도 먹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 탁하죠. 그죠? 내놓고 먹긴 좀 그렇잖아요. 바닷물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깨끗하냐, 어떤 것이 더럽냐 깨끗하냐 이런 것보다는 어떤 것이 더 깨끗하냐 이걸 놓고 봤을 때 당연히 개수가 더 깨끗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임수가 용신인 사람이 술 장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임수가 있는 사람들은 막걸리라든가 전통주 같은 거, 맥주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좋을 것이고요. 개수가 용신이다 하면 맑은 술 있잖아요. 동동주도 굉장히 그거 술 중에서도 증류술 있죠. 좀 독한 술, 안동소주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기 양주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도수가 높으면서 증류술 같은 거, 막걸리는 약간 텁텁하고 전통주 같은 것도 약간 텁텁하죠. 그런 것은 임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개수는 핵심은 어디에 있다? 청징함에 있다. 청징함. 맑고 깨끗한 것이 개수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개수는 절대 탁해져서는 된다, 안 된다? 개수는 탁해지면 물이 뿌옇게 흙탕물이 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무토라든가 기토 등을 보게 되면 반드시 개수가 탁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빨리 무토 기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제가 서울 사는데 아리수를 먹으면 좋죠. 근데 아리수 자체, 저기 정수장 자체에서의 물은 되게 깨끗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집까지 오는 수도관 자체가 깨끗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믿는 거지. 서울시에서 하는 그 정화 시스템이 나쁘지 않죠. 굉장히 잘된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그 관이 노후화돼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좀 꺼림칙해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먹지 않고 한번 끓여 먹거나 내지는 정수기를 갖다가 놓고 정수기로 걸러 먹는데, 정수기 안에 있는 그 필터 있죠? 그 필터가 간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토 기토가 섞여서 물이 탁해져 있을 때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약간 탁한 물이 정수기를 거치면서 필터에 걸러져서 나쁜 불순물들은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맑은 물만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무기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간혹가다 이제 개수가 무토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기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무기토가 있을 때는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제거시켜 주는 것이 좋고요.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작은 물은 계속 움직이고 이동해야 된다. 움직이고 계속 흘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성인 금 같은 것이 있어서, 신금이라든가 유금, 경금,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원, 물의 근원이 계속 있어 주어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고 계속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은 흐르면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물은 고여있게 되면 썩게 돼 있죠. 썩으면 냄새가 날 것이고 색깔도 탁해지겠죠. 계속 물은 어딘가에서 유입이 되고, 또 그 물은 계속 이렇게 흘러주는 것이 좋은데, 사주 명력적으로 개수가 흐른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금이 있어주면 금이 생수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거 하죠.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 놓을 때, 물을 한번 딱 받아 놓고 그냥 꼭지를 딱 잠고 그냥 놔두면 그 물은 시간 지나면 증발도 되고요. 시간 지나면 물이 탁해지고 오염이 되잖아요. 근데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놓고 물을 계속 똑똑똑똑 떨어지게 해서 흐르게 하면 그 물은 계속 그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러한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따라서 개수의 성향과 성격과 또 배합법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월의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죠. 얼게 됩니다. 땅도 얼게 되고요. 물도 얼게 되죠.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든가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고, 하늘에서 내리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얼어서 내리니까 겨울에는 비가 아니라 이제 눈으로 내리겠죠. 그래서 옛날 경치 같은 거, 눈이 많이 온 날은 지붕에 뭐가 쌓이죠? 눈이 쌓이죠. 근데 이제 낮에 햇볕이 쨍쨍쨍쨍 쬐게 되면 그 눈이 녹습니다. 녹으면서 이제 처마 밑에서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게 되는데, 밤이 되면 다시 해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똑똑똑 떨어지는 물이 얼게 되죠. 그게 뭐가 돼요? 고드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추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있으면 그 눈이라든가 고드름이 녹아서 물로 변할 텐데, 만약에 추월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고드름이 돼서 얼음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겨울 같은 때 소방관들이 119 구조대들이 여름에는 이제 말벌 때문에 출동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겨울에는 고드름 때문에 119 구조대들이 출동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고층 건물이 많다 보니까 전신주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같은데 뭐냐면 난로 있잖아요. 난로라든가
처마 밑에 눈이 와가지고 고드름이 쌓이는데 고드름이 적당히 있다가 없어지면 되는데 그게 하염없이 커버려요. 막 키도 막 1m 이상씩 크고 두께도 막 엄청나게 커지면 그거는 그야말로 흉기가 되는 거예요. 흉기. 물은 뭐 비 맞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얼음은 그런 돌덩어리 같거든요. 그것이 어느 순간 이제 해동이 되면 어느 순간 떨어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가다가 맞으면 심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뭐냐면 이제 소방 119 구조대들이 그 얼음 깨러 이런 출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얼게 되면 역시나 물은 용도가 없게 돼요. 그래서 축월의 임수도 마찬가지고요. 축월의 개수도 마찬가지고, 해동되어서 물이 되어야지만 사람이 그 물을 마실 수도 있는 거고, 물을 이용해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되면은 뭐 하우스 같은 걸 이용해서 작물도 재배할 수가 있겠고, 지나가는 동물도 시냇물이 녹아야지, 흘러야지만 마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줘야 된다. 이때 화도 마찬가지로 정화보다는 병화가 공력이 월등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병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근 내지는 뿌리, 저는 뿌리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합니다. 통근에 이 근자가 뿌리 근자이기 때문에 제가 뿌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병화가 지지로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임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에 이렇게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에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하죠. 이걸 추고형 돼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수가 있어서 좌우축 되면 이거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추고형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해자축 북방이기 때문에 수가 왕한 계절로도 볼 수 있겠지만, 축월 자체는 토왕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도 마찬가지고요, 개수도 마찬가지고,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수라고 하는 것은 해월의 임관, 자월의 제왕이 되면서 축월로 넘어오게 되면 왕한 기세가 일단 꺾이게 되면서 이렇게 수는 약해지고 관살이 이렇게 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개수의 근원이 좀 있어주는 것이 좋아요. 지지로 유금, 신금이라든가 아니면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개수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개수가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겠죠. 또 원령 자체가 축토라고 하는 것은 토이기 때문에 자칫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개수를 파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개수, 임수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축월의 개수는 무토 내지는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개수는 매몰될 것이고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개수는 탁해질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개수는 천간으로 무토, 기토가 투출하는 것은 매우 꺼리는 바이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축월은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개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축월의 개수, 음수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관성인데 대 음이 되니까 저거는 편관이 되겠죠.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축월은 토왕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왕절인데 일간 자체는 약합니다. 그래서 축월의 개수만 놓고 봤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신약하고 관성인데 이거는 칠살편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약, 살왕한 사주 내지는 살중신 경한 사주, 신약살왕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은 약하고 살이 중하다, 살이 무겁다 라고 하는 뜻. 살중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살은 중한데 일간이 가볍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금 같은 것이 있어서 신금을 생주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동시켜 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됩니다. 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축은 또 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 안에는 지장간이 뭐예요? 정화, 을목,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축 안에는 개수,
신금,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기 자체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여기도 기토, 여기도 기토이지만, 자, 미월의 개수는 정화을목이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뿌리를 둘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수 자체가 매우 약하지만, 이것이 미월이 아니라 축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축 안에는 본기가 기토라 하더라도 개수, 신금, 인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월의 개수보다는 축월의 개수가 오히려 조금 같은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축월의 개수가 괜찮겠죠. 나름대로 뿌리도 둘 수가 있겠고, 신금의 생주도 암생이라고 하면 드러내놓고 생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숨어져 있는, 몰래 숨어져 있는 신금이 일간 개수를 생하기 때문에 이걸 어두울 암자 암생이라고 해요. 어둡게 몰래 이렇게 생겨주는 거, 이런 거 있죠.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집에 가면은 아버지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이렇게 싸우고는 합니다. 그래서 나갈 때 엄마가 몰래 그러지 말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용돈 아버지 몰래 이렇게 꽁쳐주는 거 있죠. 이런 거 내놓고 주면은 용돈 얼마 줍니다 하고 준 것은 내놓고 생하는 것이지만, 몰래 이렇게 꼬깃꼬깃 이렇게 주는 것은 암생이라고 이렇게 보는. 만약에 이제 축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암생이 되지 않죠. 축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해서 개수를 생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은 편관격, 칠살격이 아니라 요거는 편인격으로서 살인상생하는 국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중요한 건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물도 녹고 땅도 녹는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축이 있죠. 일단 축월에 토가 왕할 것 같은데 개해 간여지동에 해수를 봤기 때문에 요거 개수가 약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연지를 보니까 자수까지 있습니다. 요거 비록 토왕절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축토 자체는 토가 왕하지만 축월에 해수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해자축 뭐예요? 방합을 형성한다. 이거는 수가 엄청나게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토도 왕할 것 같지만 이거는 수가 더 왕합니다. 수가 더 왕한 것이고, 기토가 투출돼서 이 개수를 갖다가 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개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 기토 투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좋은 현상은 아닌 거고요. 그래도 경금이 있어서 이 기토가 개수를 극하지 않고 토극수하지 않고 토생금해서 다시 수가 살아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간이 너무 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안 된다? 절혀 조우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목화를 봐서 수의 기운을 목으로 설기하고 그 목의 힘을 빌어서 화를 생주해주는 구조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배화법이 아닐까. 생시에서 그걸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볼 것인데 이거 임자시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임자시가 되면은 이거는 축월에 기토 투출되어 있죠. 근데 임수가 있게 되면 이거는 만약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이 토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토왕절인 축월이라 하더라도 해자축, 복방수, 방합을 완전하게 짜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개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임수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해해 줘야 되는 것인데, 축월에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건 기토가 임수를 제할 수가 없죠. 제하려고는 하는데 제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종격이 되느냐? 축월에 기토 투출하게 되면 이건 종격되지 않죠. 이건 신왕부의 위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조금 그래도 중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이고요. 임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똑같이 임수가 천간에 투출합니다. 해자축, 북방, 방합을 형성하고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로 재야 되는데, 그래도 기토가 아닌 술토가 있기 때문에 이 술토로서 그래도 술을 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역시 화가 없기 때문에 조후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거는 제가 지금 임수가 투출되어 있을 때 일간 자체가 개수라 하더라도, 자, 이거는 임수같이 봐서 토로서 임수를 제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갑인시 같은 경우는 어떨까 싶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해자축이라 하더라도 이거 인해 한목을 먼저 인해 한목하면 목의 기운이 살아나게 되고 왕수의 기운을 간목이 설하겠죠. 이 간목은
토를 제거시켜 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상관경관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저 기토가 있으면 개수가 탁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시켜 주는 것이 좋겠고, 한 가지 또 괜찮은 점은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어서 조우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주는 어디로 가야 된다?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는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 정도면 병인씨 같은 경우는 조후가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나마 괜찮은 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을묘씨는 그렇게 좋지 못하고, 병신씨 같은 경우도 병화가 투출되었다 하더라도 병화가 뿌리가 없죠. 차라리 병진씨를 얻느니 저는 갑인씨를 얻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정사시도 화를 얻어서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사해상충 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고, 무기미시 또한 무토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매몰 내지는 탁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화를 얻어서 좋은 점보다는 무토를 봐서 개수가 매몰되는 것이 더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신 신유시 또한 금수가 왕해지는 것 결코 좋은 배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